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당 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혜찬 씨는 고등학교 졸업한 지 몇 년 됐어요? 글쎄요. 어느덧 벌써 이제 15년을 넘어서 20년이 더 가까워지고 있네요. 갑자기 슬퍼지네요. 뭐 네. 슬퍼요? 20년이나 되셨어요? 아니, 이제 그렇게 다가가고 있네요. 네, 네. 그 중고등학교 때 이 두발 상태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구렛나루 잡혀서 선생님들한테 뽑히고 뜯기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요. 예. 두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등교했던 기억도 납니다. 교문에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몇 센치 정도였었죠? 굉장히 짧은 스포츠 머리를 유지해야 됐던 것 같고 이제 옆머리라고 하죠. 구렛나루도 기를 수 없는 정도의 단속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네. 신지혜 위원장은 몇 년 됐어요? 저는 중학교를 2005년까지 다녔고 그 뒤에는 대안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완전 다른 극과 극을 다 경험해봤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귀 밑 4cm까지 머리를 길러야 됐고 머리를 짧게 할 수 없었어요. 그 스포츠 이런 건 전혀 안 할 수 없었고 그리고 속옷 색깔 양말 접는 방법 이런 것까지 다 두발과 교복이란 규칙으로 다 묶여 있었습니다. 잠깐만, 속옷 색깔이요? 네, 속옷은 베이지, 그러니까 살색과 하얀색만 입을 수 있었어요. 까만색, 뭐 아니, 빨간색. 속옷 검사도 해요? 비치면 이제 검사하시죠. 그래서 속옷이 비치지 않도록 그 속옷 위에다가 슬리브도 입어야 했고 그 다음에 교복을 입어야 했어요. 예. 그래서 저 때는 바지 교복도 못 입었어요. 그래서 운동부 하는 친구들만 바지를 입을 수 있었고 꼭 치마 교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 대안학교 갔더니 대안학교를 딱 갔는데 두발이 자유인 거예요. 완전 자유. 네, 교복도 없었어요. 염색 파마도. 네, 염색 파마.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호일 퍼머라는 걸 해봤습니다. 이렇게 머리가 바글바글한 그걸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별일이 아니었고 한번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별로 안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긴 게 훨씬 더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내 머리를 어떻게 꾸밀까에 더 집중하기보단 더 다른 데에 관심이 갔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더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신지혜 씨는 이 뭐 파마, 염색 등등 다 두발 자유화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주장이신 것 같네. 네. 그죠? 장혜찬 씨는? 제가 잠깐 잘못 말했는데 고등학교 입학 기준으로 졸업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 10년 사이에 참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저희 때만 해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두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등교하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았는데 제가 문제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조사해보니까 서울 시내 중고교 84%가 길이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이미 두발 자유화가 적어도 길이에 한해서만큼은 이미 이루어진 시대에 살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초점이 되는 것은 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염색이나 파마까지도 다 허용하는 쪽으로 가자. 그렇죠. 라고 밝혔던 것. 그리고 예. 이 두발 자유화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이 공론화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학교의 어떤 자율에 맡겨두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치는 게 아니라 교육감이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시기까지 못을 박았습니다. 2019년 2학기부터는 이렇게 되게 하라고. 그건 사실상 위에서 일방적으로 찍어 누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길이는 이미 사실 자유가 돼 있는데 네. 염색 파마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빨간 머리로 염색해서 뭐 신재 위원장이 대안학교 다니셨지만 호일펌을 하고 등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설령 두발 자유화가 시대적 흐름이라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나아간다 한들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시기를 못 박아서 일선 학교의 어떤 자율권과 재량권을 주지 않고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교육감이 하라면 해 이런 식으로 발표해버리는 게 과연 민주적인가 이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쟁점 잘 정리하셨는데 두 번째 거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면 염색 펌머까지 자유화하는 거를 장혜찬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당연히 반대하고요. 우선 교육적으로도 지금 미성년자들이 가면 안 되는 불법적인 유흥업소나 이런 데 들락거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염색이나 파마까지 자유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그런 것을 걸러내거나 지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성년자들은 어리다는 이유로 많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소년법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불법 유흥업소에서 단속이 되어도 업주가 훨씬 더 강경하게 처벌을 받고 그런 걸 미끼로 되려 업주를 협박하는 미성년자들의 뉴스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소년법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폭행 사건이 일어나도 처벌은 굉장히 약하게 받는 것 우리가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 말은 이 미성년 학생들이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의 보호 속에서 어떤 제도적 틀을 익혀가고 사회의 어떤 룰을 익혀가는 나이인데 모든 자유를 다 허락해 주는 것만이 과연 인권이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또 이게 위화감 문제, 학생들 사이의 어떤 위화감 문제라던가 학부모들에게 비용이 상당히 전가될 수 있는 점 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 자, 같아요. 두 분이 이제 뜨겁게 토론해 보세요.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셔가지고 우선 처음에 아까 말씀해주셨던 그 머리카락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이냐에 대한 논리는 사실 염색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머리를 결정하는 자유가 과연 무엇인지를 고민해서 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예. 이게 머리 길이가 4cm냐 5cm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호일 펌을 하느냐 물결 펌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학생에게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자신의 인권은 무엇이며 그것을 선택할, 그리고 결정할, 그것을 행사할 권리가 개인한테 있다는 것을 학교라는 교육의 장에서 실천하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러한 시민성, 시민됨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떻게 이 학생을 더 통제하여서 어떻게 더 이렇게 딱 맞는 뭐랄까요? 마치 군사교육처럼 훈련된 하나의 사람을 군사를 키워낼 것이냐에 더 목적성을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염색이냐 그 파마냐는 너무 낮은 차원의 논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의 권리, 학교가 무엇이냐, 청소년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로 저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유흥업소 예. 그 출입권에 대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술이나 담배 같은 그 물건을 구입할 때 신분증을 확인하는 의무는 모두 다 업주에게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이 업주분들이 다 그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이렇게 신분증을 위조하여서 한다. 그럼 그것에 관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의사와 상관없이 속아서 선의로 나는 이 물건을 판매했고 그런 청소년들에게 악의로 물건을 팔 의도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 업주들에게 선량한 업주를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작년도에 이미 통과가 됐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미 청소년들이 이렇게 문란하게 방탕하게 염색을 하고 술을 사서 우리 다른 업주들에게 문제 피해를 입힐 거다는 다른 차원의 이제 논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한 게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비용 문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학교 때 아까 그 단발 을 해야 되는 학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머리 길이가 너무 짧았기 때문에 머리를 계속 매직을 해야 됐어요. 여기서 매직이라는 건 머리를 곧게 펴주는 걸 의미합니다. 그것도 펌어 일정이죠. 네, 그럼 이제 저는 머리가 계속 나잖아요. 근데 이 직모인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 어떤 두발 규제를 한다고 비용이 안 드는 게 아니다. 계속 들고 있어요. 사실 모르는 것뿐이죠. 그리고 두발 자유가 된다 그래서 항상 비용이 많이 드는 것만은 아닙니다. 저만 봐도 오히려 머리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고 패션에 대한 고민보단 정말 이렇게 청소년기 때 해야 될 것, 나에 대한 자아의 고민들을 더 많이 했었던 걸로 기억해요. 자유를 주고 나면 잠깐 좀 해보다가 결국은 시들시들해지더라.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장혜찬 씨? 그러니까 물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갯빛이 순화지겠지만 자체적으로 정화가 될 가능성도 높겠죠. 우리 대학생들 머리색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학생들이 빨간색 머리를 하면 안 된다, 파마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학생들이 소년법으로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처럼 처벌하지 않고 교화의 기회를 주잖아요. 이 학생들이 사회의 규범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학생들이 책임을 조금 더 피하는 만큼 자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제약을 받으면서 사회의 규범을 익히는 게 미성년 특히나 학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그것을 못 견디겠다면 신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안학교나 이런 다른 선택도 지금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고, 과거처럼 이 군사주의 시절의 어떤 깐깐한 규제, 기미 3cm, 스포츠 머리, 반삭발 이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인 사실 길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두발 자유가 이미 도래한 시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머리 길이를 가지고 교문에서 선생님들이 가해 들고 바리깡으로 밀어버리고 이런 인권 침해가 일어나는 현장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느 직군이나 성인이 되어서도 사실은 어느 직군이나 그 복장에 대한 규범이나 두발에 대한 규범들이 다 있습니다.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직종은 매우 드물어요. 그런 사회의 규범들을 미리 학습하는 것들. 지금 비용 문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교복을 자유로화된 학교만 가도 학부모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매일 아이들 옷 어떻게 할까? 지금 교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복 얘기는 좀 이따 또 한번 할 거고요. 네, 겨울철 패딩 이런 것만 때문에라도 위화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사실 염색 한번 하는데 비용이 몇만 원에서 10만 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이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좋습니다. 교육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머리에 대한 관심으로 더 많이 퍼질 수 있다. 그게 과연 교육적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 근데- 철학적인 충돌 지점은 딱 이거네요. 이 청소년들에게 개인의 권리를 부여해서 민주 시민으로 클 수 있는 어떤 교육의 기회로 삼는 게 옳다는 생각과 청소년들은 어떤 규범을 익히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유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철학적으로 그게 부딪히네요. 네, 그렇죠. 근데 청소년들에게 모든 자유를 허하자라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만 네. 이 두 발에 대한 그 자유라는 정도는, 거는 좀 남다릅니다. 두 발은 정말 신체예요. 내 얼굴, 내 머리, 내 손톱, 신체의 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거를 누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한 통제에 가깝고요. 지금 현존하는 국가 중에 민주주의 국가이면서 학생의 머리를 이렇게 규정하는 나라가 대만, 일본, 중국, 한국입니다. 이 국가들의 특징은 뭐냐? 일제 식민지 국가였다는 거예요. 네. 일제 식민지 국가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그 군사 교육들이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은 단정해야 된다. 그다음에 국민은 뭐 단정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을 통제해야 한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다른 교육을 위한 발걸음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대만, 중국, 일본, 우리나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일제 식민지 국가라는 공통점 이전에 동양의 유교 사상이 남아있는 문화가 아닐까. 그래서 이 나라들에서 어떤 두발 제한이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일제의 잔재로 보기에는 지금의 어떤 자유화된 두발 길이는 사실 일제 시대의 어떤 군사 독재 유산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점을 좀 제 나름의 시각으로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체의 자유를 허용하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학생들이 본인들의 신체에 문신을 하는 것 또는 피어싱을 귀나 코를 뚫고 나오는 것 이런 것까지도 다 허용해야 되거든요.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신지? 문신이라고 하는 건 사실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자라죠. 내 머리에 이렇게 나오는 그 뭐랄까 천부적인 거예요. 계속해서 내 생명으로 인해서 나오는. 근데 문신이라고 하는 건 외부에서 오는 타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의료 행위로 게다가 구분이 돼요. 네. 그러니까 피어싱이나 문신 모두 다 의료 행위죠. 그래서 전 다른 차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좀 흥미로운 지점은 있습니다. 2017년도에 그 미국 소아과 의학 협회에서 역사상 최초로 이 문신에 대한 피어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이전에는 문신이나 가이드라인을 하면 그 소아 정신과에서는 굉장한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질병의 뭐나 우울증의 발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상 보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현재 시대에는 이 신체에 대한 변화를 주면서 개인의 개성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와요. 그래서 의사들에게 이런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런 것에 너무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을. 그렇게 보자면 사실 한국의 학생들도 단순히 이렇게 피어싱하고 문신하는 것이 너무 문제적이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시대가 좀 변하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문신 피어싱까지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네, 신지혜 씨는. 그렇죠. 기존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적이다. 그러니까 뭐랄까 어떤 범죄화의 과정이다라고만 보기는 어렵다는 어떻게 겁니다. 생각하세요? 이게 나아가면요. 결국은 청소년들에게 성인과 똑같은 권리를 허용하자는 결론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자유를 줄 것인가 이게 계속 범위가 확장되다 보면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교육에 충분한 기회와 책임은 묻지 않으면서 권리만 지나치게 주다 보면 뭐 이게 나중에는 나아가면 좋습니다. 뭐 투표권 문제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아무튼 그 철학적 차이가 딱 그 바탕에 깔려 있으니까 두 분이 좀 뭔가 절충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두 번째 쟁점으로 가봅시다. 장혜찬 씨가 지적했던 각 학교 자율로 맡긴다고 해놓고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 아니냐. 이거 신지혜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론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에 치열하고 첨예한 쟁점이 있을 때 시민들 간의 의견을 교류하면서 해답을 찾아 나가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공론장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임과 권리와 자유와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논의된 상태이죠. 근데 두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계속 전제했던 두발이라고 하는 것이 인권의 문제라면 그것은 공론장에 올라올 수 없다는 의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공론
인권장애라고 하는 건 조희연 교육감께서 너무 주변을 의식해서 여신장이 아닐까 오히려. 그러니까 만약에 신체권이라는 것, 민주주의를 학교에서부터 가르치려고 하는 그 원리에서 입각한다면 논의해보라라는 것보다는 두발 자유를 할 것인지 염색을 할 것인지를 논의해볼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그 서울시 차원에서는 이렇게 두발 자유를 그다음에 개인의 권리를 민주주의를 학교 교육에서부터 만들어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싶습니다. 좋은 방향이니까 이거는 뭐 가이드라인 논란이 있을 필요조차 없다. 그냥 결정해도 좋다. 그렇죠. 사실 이게 이미 사실상 결정을 했어요. 선언문을 교육감이 발표했고 시기를 2019년 2학기로 못 박았기 때문에 말만 좋아서 공론화 여론을 수렴하겠다 했지 교육감이 일방적인 찍어내리기식의 미션을 하달한 셈이고요. 네.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법이 있잖아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면 두발이나 복장에 대한 규율은 학칙으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학칙은 어떻게 제정하느냐. 그럼 또 법이 있습니다. 교원 그리고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학교별로요. 예. 학생만 당사자가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는 그 해당 학교의 교원도 학부모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렇게 폭넓게 이 교원과 학부모 학생들이 의논을 해서 학교별로 재량껏 설정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연애 특성화 학교들이 많잖아요. 요새 뭐 연예인 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에서는 충분히 지금도 뭐 파마나 염색 같은 거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피어싱도 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자율로 맡기는 게 그런 식의 특색이 있는 거고 예. 지금 굉장히 점진적으로 각 시도별 이제 학생 인권 조례가 제정되면서 학생들의 인권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조희연 교육감이 수많은 산적한 교육적인 문제들을 놔두고 두발 자유화 선언을 터뜨린 것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본인의 이름을 이슈화시키면서 알리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다.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 교육감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염색 파마하게 하는 것이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선언문 이면에는 뭐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의 위배성도 있지만 조희연 교육감 자신의 몸값을 불리기 위한 그런 정치적 의도도 분명히 깔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전 정치적 의도보다는 철학적 의도가 더 깔려 있다고 생각하고 예. 학교 변화를 향한 첫 걸음이 바로 이 지지부진했던 이 90년대부터 일어난 두발자유 운동이에요. 학생 인권을 위한 그 학교로 거듭나겠다라고 하는 그 천명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그 참여정부 때 두발자유 운동을 청소년들 사이에서 너무 잘해서 2004년 5년 당시에 교육청에서 각 학교에 재량껏 두발 자유를 논의하라는 하달을 내렸었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중학생이었거든요. 그 학교에 학생으로서 참여를 해봤는데요. 학부모와 선생님들 사이에서 학생은 사실 그렇게 이야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학교에 민주주의가 있나요? 사실 먼 거리의 개념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님의 이야기 말씀들이 훨씬 더 강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거의 그럼 일방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다? 그렇죠. 사실 4cm에서 5cm로 늘리자, 6cm로 늘리자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논의는 사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이 알겠습니다. 사유에서 나올 수 없는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의견 주시는데 찬반이 팽팽합니다. 0852번 쓰시는 분은 학원비만 해도 허리가 휘는데 아이들 파마비까지 대줘야 하나요? 5702번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박명환님 자율은 좋지만 어느 정도의 규제와 질서가 필요합니다. 학교 공교육이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훼손돼가는 시기라 학생은 학생답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가 하면 윤인중님 두발 자유가 찬반 문제라니 너무 부끄럽네요. 유튜브로 SSP님 짧은 머리로 중고딩을 보낸 60년대 아재로서 이런 두발 자유가 정말 좋습니다. 정재웅님 머리 길이와 권리 의무가 무슨 상관입니까? 뭐 이렇게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팽팽합니다. 이와 동시에 좀 편안한 교복도 논의해보자라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만 들어볼까요? 장혜찬 씨. 교복을 편하게 뭐 반바지 하거나 후드티 같은 것 그리고 나아가서 겨울에는 이제 아예 패딩 같은 걸 교복으로 보급해도 좋을 것 같고요. 단순히 이제 복장을 자유로 하게 되면 이거는 두발보다 더한 위화감 문제라던가 빈부격차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교복을 완전히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교복의 형태가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불편하다면 그건 얼마든지 편하게 바꿀 수 있다고 봐요. 신지혜 씨는요? 저는 빈부격차를 그 두발 단속으로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빈부격차는 학생들의 머리를 규제해서 풀리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 사회적인 그만하고 네. 교복도 마찬가지예요. 교복으로 인해서 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경제 정책이 잘 바탕이 됐었을 때 이게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빈부격차를 학교의 문제로 환원시키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교복도 완전 자율화로
아예 폐지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복 또한 학생이 선택해서 그 입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자체를 좀 막는 효과들이 좀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고3짜리 남동생이 있거든요. 교복이 엄청 비싸요. 그리고 애가 클 때마다 교복을 또 바꿔야 되죠. 체육복 사줘야 되죠. 그리고 동절기, 하절기 교복 다 있죠. 근데 학원을 갈 때는 교복을 입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사복도 다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복이 있어서 경제 이렇게 돈이 절약된다는 아니고요. 사실 더블로 돈이 드는 거예요. 파마, 염색 이런 거를 경제 문제와 환원시키지 않는 사고 방식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교복도 그러니까 의견이 엇갈리네요. 편안한 교복은 좋으나 교복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과 이것도 그냥 개인의 선택에 다 맡기는 게 좋다. 근데 뭐 학생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님들은 특히 교복 같은 경우 없앤다면 굉장히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또 신지혜 씨의 목소리는 따지고 보면 돈이 그 교복이 있다고 해서 안 드는 것도 아니다. 교복이 너무 비싸요. 네. 자, 청취자분들께 판단은 맡겨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시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당위원장 오늘 수고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